학교에서 친구가 그냥 조금 사소하게 놀렸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울고 평소에 잘하던 숙제나 좋아하던 놀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이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쉽게 무너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아이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부족했던 건 바로 스스로를 믿는 힘, 즉 자존감이라는 근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으시죠? 자존감이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다 라는 마음의 굳건한 기반입니다. 반대로 정서 안정은 뭘까요? 정서 안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믿는 감정의 회복력이죠. 자존감이 단단한 아이는 설령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틀렸네. 괜찮아. 다음번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반면 자존감의 근육이 약한 아이는 작은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며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나 또 실패했어. 역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에 자존감은 감정의 건강한 뿌리이고 정서 안정은 그 뿌리 위에서 힘차게 자라나는 튼튼한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만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테니까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다니엘 에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하면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고 아이의 자존감은 훔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도와주는 사랑이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빼앗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가 학교에 숙제를 두고 왔을 때 또는 추운 날 외투를 챙기지 않았을 때 부모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아이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하지만 반대로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의 생각을 유도한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뇌는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바로 이 경험.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야말로 자존감을 키우는데 가장 강력한 훈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바로 늘 누군가의 기준으로 살아온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멈춰. 이런 말을 일상처럼 듣고 자랐던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보다 이 부모의 승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작은 일에도 이거 펜 써도 돼요? 이거 물 좀 마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대놓곤 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고 조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엄마인 제가 해주는 게 더 빠르고 더 깔끔하고 더 안전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멈추게 하고 제가 대신 해줬던 일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그건 저의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어요. 제 불안을 잠재우려다가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틀려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요. 아동발달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되게 느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발달이 느리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신의 아이가 틀리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실수는 배움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부모가 인정하고 아이가 스스로 실수하고 배우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또 3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항상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거였어요. 아이의 시야를 좀 넓혀주고 세상에 대한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야말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4번째는 스스로 완성해본 경험을 꾸준히 쌓는 거예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도움을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들을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완성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은 아이의 내면에 자존감이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모든 정답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멋진 무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조명 감독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나는데요. 스스로 하게 두는 게 자율성이라면 방치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진정한 자유는 부모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자유예요. 그런데 방치는요, 부모의 관심이 끊기고 아이가 혼자서 헤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할 것은 아이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는 난 존중받고 있고 내 의견은 소중하다 라는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언제 도와주고 언제 기다려줘야 할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부모 상담 때도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주고 언제부터 기다려줘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아이의 발달 단계와 자율성, 인지력, 감정 조절 능력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핵심은 도움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의 형태를 점점 바꿔주는 거예요. 즉, 신체적 도움에서 언어적 도움으로, 언어적 도움에서 환경적 도움으로, 환경적 도움에서 관찰적 도움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0에서 2세인 영아기는 아이가 세상에 대한 기초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의 핵심은 세상은 안전하고 부모는 나를 언제나 지켜줘, 이런 감각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반응해 주세요. 왜 또 울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먼저 헤아려 주시는 거죠. 알아요. 이 시기가 되게 엄마로서 힘든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수면, 식사, 따뜻한 스킨십 같은 이 물리적 돌봄이 이 시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따뜻하고 즉각적인 반응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고 훗날 정서 안정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의 단단한 토대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2돌 전에 훈육하지 마라, 위험한 건 바로바로 즉각 치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가 어렵다, 육아가 힘들다, 헬육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에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아이의 자존감을 챙기려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18개월부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제 아이는 내가 해볼래 라는 눈빛을 가지고 눈빛이 반짝반짝이는 유아기 시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내가 해볼래 라는 자율성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에게 주는 직접적인 도움을 조금씩 아주 섬세하게 줄여나가셔야 해요. 아이가 하려는 행동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시범을 보여주거나 말로 힌트를 주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양치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보여줄게. 어떤 색깔로 블럭을 쌓아볼까? 이렇게. 물론 아이가 엎지르고 넘어지고 느리고 서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스스로 직접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의 자존감에 단단한 기반이 될 거예요. 또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은요, 너무 빠른 개입은 아이의 소중한 자율성을 꺾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한 방임은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육아는 내가 지켜보되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고 도와주기, 이게 바로 유아기 부모님들의 핵심 미션입니다. 이제 6에서 9세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기 효능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부모님은 언어적 단서로만, 말로만 아이를 돕는 코치가 되어주세요. 오늘 숙제는 언제 할 거야? 오늘 너가 그거 잃어버려서 속상했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 스스로 답을 찾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너가 정말 멋있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고 책임지게 하세요. 부모님은 대신 그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지켜만 봐도 아이들에게 충분할 거예요.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은요,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거나 마치 감독관처럼 하나하나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혹시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부드럽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아이의 사고와 자존감을 한 뼘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로 항상 자랐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동발달센터에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라나 성인이 돼서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또 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부모님들께서 요즘 우리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준 결과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작은 성공을 만들어 나갔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굳건한 자존감으로 자라날 거예요.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의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노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기다림의 시선이 아이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찾아서 조금 느리고 서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과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의 정서와 자존감은 푸른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